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매출 현황을 분석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터링 되고요. 제품 구분별, 요일별, 그리고 판매 트렌드까지 분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사용된 모든 템플릿은 영상 하단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계절성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표에서 삽입에 이동을 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삽입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삽입할 위치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계절성 요인 분석하기 있죠. 여기 밑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데이터는 계절성이에요. 계절성은 월별로 바뀌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절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계절성을 볼 때에는 날짜에서 월만 불러오면은 각 월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절성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날짜를 행으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추가한 날짜는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이 날짜를 인덱싱해서요. 이렇게 연과 분기와 날짜로 인덱싱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연과 분기, 월로 인덱싱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피벗 테이블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룹에 오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어떻게 인덱싱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연도, 분기, 월로 인덱싱이 되어 있죠.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연도와 분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월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행에서 연도는 빼주시고요. 분기도 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불러와줬죠. 자, 그리고 나서 제품 구분을 열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값으로 끌어올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각 월별로 제품 구분이 어떻게 판매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고 할 때에는 항상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1월달과 3월달, 5월달, 7, 8월달은 날짜가 31일이죠. 그리고 2월달은 28일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숫자 값을 필드로 가져오면은요, 이 값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계로 계산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이 값이 기본 값으로는 합계로 계산되다 보니까 뭔가 좀 옳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별로 데이터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 값의 계산 방식을요, 합계에서 값 필드 설정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계산 방식을 평균으로 바꿔 주셔야 되세요. 회사에서 월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근데 월별로 어떤 추이를 분석을 한다. 그 월별로 데이터를 비교해야 된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평균으로 바꿔야지만 그 미세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하신 상태에서 삽입이 오신 다음에 추천 차트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차트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꺾은 선 그래프를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차트를 간소화해 줄게요. 지금 만든 차트는 피벗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피벗 차트죠. 그래서 피벗 차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튼이 추가가 돼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값을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현재 이 버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버튼을 숨겨줄 거예요. 이 버튼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로 단추를 숨겨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눈금선은 지워줄까요? 이 눈금선은 지워주시고요. 이 범례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범례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범례의 위치는 위쪽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범례를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할까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조금 작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조금만 꾸며줄게요. 차트를 윤곽선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선의 색상을요 하나씩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색, 그리고 밑에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줄게요. 차트의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세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대략적으로 보니까 커피 판매량은 여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계절성을 봤을 때 커피 판매량은 여름철에 많이 증가한다 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겨울철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절성 분석이 완료가 되었죠. 자, 만든 차트는요, 컨트롤 X 키로 잘라내게 할게요. 매출 현황 분석에 오셔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제품 구분별에다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맞춰서 넣어줄게요. 크기를 맞춰서 적당하게 넣어주시고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이 오신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차트가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요일별 매출을 분석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A키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데이터는 요일별 매출이기 때문에 제품 구분은 빼주시고요. 날짜도 뺀 다음에 여기에서 요일을요, 행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요일이 정리가 되는데, 요일 순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열되었는데 엑셀 설정에 따라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요일 순서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요, 이 사용자 지정으로 이 정렬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고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은 우리가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정렬 순서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새 목록으로 오신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엔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사용자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엑셀은 사용 중인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어로 사용하시면은 일월, 화, 수, 목, 금, 토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거나 데이터를 정렬하시면은 일월, 화, 수, 목, 금, 토가 기본으로 정렬되는데, 일요일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보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에 목록 추가하신 다음에 정렬하시면 되세요. 사용자 목록 추가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피벗 테이블 정렬하시면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정렬될 겁니다. 자, 동일하게 차트를 만들어 볼까요? 피벗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추천 차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 버튼은 우클릭하셔서 단추를 숨겨 주시고요. 차트 제목 지우시고요. 범례 지우고요. 눈금선 지우고 옆에 세로축까지 지워서 차트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막대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 간격 넓이를 100%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 막대 간격이 좁아지면서 차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되면서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원본 값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했는데 소수점이 보기 안 좋으실 때에는요, 이 데이터 서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피벗 테이블에서 값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표시 형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신 다음에 이 형식을요, 샵, 콤마, 샵, 0으로 바꿔주시면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꼴은 굵게 바꿔주시고요. 차트를 잘라내기 할까요?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매출 현황 분석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요일별 매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넣어주시고 차트 서식에 오신 다음에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요일별 매출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휴일과 평일을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번에는 휴일과 평일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일은 제거해 주시고요. 평일과 휴일을 행으로 가져올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값의 계산 방식은 반드시 평균이어야겠죠. 이 값의 계산 방식이 평균이 아니라 합계면은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평일의 개수가 휴일보다 월등히 많겠죠. 평일은 월, 화, 수, 목, 금이고 휴일은 토, 일이다 보니까 날짜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할 때에도 평일과 휴일을 비교할 때에는 이 계산 방식이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는 것 주의해 주세요. 이제 평일과 휴일을 비교한 차트를 만들어 줄게요. 삽입이 오신 다음에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 주죠. 세로막대형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동일하죠. 똑같이 버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단추 숨겨 주시고요. 차트 제목 지워 주시고요. 눈금선과 세로축 지워 주시고 범례 지워서 만들어 주시고요. 동일하게 막대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는 100%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블은 이렇게 꾸며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막대를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차트를 좀 길게 바꿔주시면은요, 이렇게 레이블이 두 줄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럴 때에는요, 이 레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블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직접 넓혀주시면은요, 숫자가 올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할 데이터는 휴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휴일을 선택을 할 건데요.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막대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휴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택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막대를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평일은 채우기를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평일과 휴일을 비교하는 차트가 완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 차트를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요. 대시보드에 오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조절해 주시고 똑같이 이 차트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 트렌드를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표시에 오셔가지고요. 판매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연도마다 볼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연도와 더불어서 분기까지 보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에 해당하는 값을 행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연도마다 일평균 매출액에 대한 값이 계산되었죠. 자, 만약에 나는 연도뿐만 아니라 분기까지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이 분기를 다시 연도의 밑으로 가져오시면은요, 연도와 분기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분기까지 같이 보는 트렌드로 만들어 줄게요. 삽입이 오신 다음에 추천 차트로 이동하셔가지고요,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단추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단추를 숨겨 주시고요, 세로축과 눈금선 지워 주시고요, 범례도 지워서 깔끔하게 만들어 줄게요. 차트 제목도 지워 줄까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뭔가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좀 보기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유연하게 이 꺾은 선으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계열 옵션에서 채우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완만한 선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뀌면서 보기 좋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선택하신 다음에 더하기에 오셔서 추세선을 추가해 줄까요? 그리고 추세선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서식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추가하셔서 오른쪽 밑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꺾은 선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서 서식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위치를 위쪽으로 바꿔줄까요? 바꿔주시고 글씨를 좀 굵게 바꿔주신 다음에 채우기에 오셔서 채우기를 좀 단색으로 흰색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투명도를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매출의 흐름은요, 윤곽선을 회색으로, 그리고 추세선은 이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줄까요? 두께를 좀 키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략적인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매출의 트렌드는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대시보드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차트를 적당하게 가져오신 다음에 윤곽선으로 없음으로 바꿔서 꾸며주시고 이 글씨를 좀 작게 바꿔주면 되겠죠? 가로축 글씨는 좀만 작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판매 트렌드까지 분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대시보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작업은 여기에다가 슬라이서를 추가해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차트의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든 시트에 오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현재 피벗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피벗 테이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슬라이서를 추가해 줄게요. 슬라이서에 오셔서 우리가 봐야 할 데이터는 이 연도와 그리고 날짜 그리고 요일 그리고 제품 구분을 추가해 줄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슬라이서가 추가가 됐는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피벗 테이블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저는 현재 여기 있는 이 계절성 요인을 분석하는 피벗 테이블을 바탕으로 슬라이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서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연결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슬라이서를 클릭을 하면은 나머지 피벗 테이블도 동시에 바뀌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서를 연결해 줄 건데요. 슬라이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 연결을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피벗 테이블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모두 선택을 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피벗 테이블과 슬라이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슬라이서를 통해서 연결이 안 된대요. 현재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만들었는데 보고서 연결을 통해서 슬라이서를 이제 피벗 테이블에 연결을 하고 싶은데 피벗 테이블이 목록이 안 나온다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피벗 테이블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데이터 원본 변경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현재 이 피벗 테이블은요, 왼쪽에 있는 이 표 2-2라는 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연결하려면은 반드시 이 데이터 원본에 있는 이 범위가 일치할 때에만 슬라이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동일하게 나머지 슬라이서도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줄게요. 이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나머지 피벗 테이블까지 동시에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슬라이서 선택해 줄 건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나머지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슬라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X 키로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서를 꾸며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슬라이서가 뭔가 이 대시보드에는 디자인적으로 뭔가 어긋나는 거 형태죠. 그래서 이 슬라이서를 간단하게 꾸며주겠습니다. 슬라이서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이서 탭에 오시면은 여기 스타일 보이실 거예요. 이 스타일에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중복 보이실 거예요. 중복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름을 만들어 줄 건데 슬라이서 이름은 내 슬라이서로 바꿔줄까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서 요소에서 전체 슬라이서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한 8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서 스타일에 보시면은 위에 사용자 지정 스타일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라이서 스타일을 우리가 만든 스타일로 하나씩 바꿔줄게요. 요일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걸로 하나씩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서가 좀 더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하나씩 이 슬라이서를 위치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을 가져올게요. 이 연도를 여기에 가져오신 다음에 슬라이서 탭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열의 개수를 1개에서 3개로 바꿔줄게요. 크기는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날짜로 슬라이서를 만들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숨겨주기 위해서 버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슬라이서 설정을 이동할게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없는 항목 숨기기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서가 만들어졌죠. 자, 똑같이 날짜도 가져오신 다음에 이 날짜는요, 이 개수를요, 열의 개수를 6개로 바꿔주시고요. 똑같이 우클릭하신 다음에 설정해서 데이터가 없는 것을 숨겨줄게요. 똑같이 요일은요,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열의 개수는 7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넓혀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품 구분도 이렇게 열의 개수를 한 3개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가져올게요.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가 들어갔죠. 이제 이게 선택이 좀 작죠. 이게 좀 작아서 이걸 옮겨줄 건데요. 이걸 쉽게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홈에 오시면은 여기 찾기 및 선택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은 개체 선택 보이실 거예요. 개체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체를 한 번에 드래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개체가 한 번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 개체를 이동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도형을 좀 키워주시고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차트를 좀 키워줄게요. 슬래스를 키워주시면은 대시보드가 더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일요일 매출, 월요일 매출 또는 그 중에서 베이커리, 음료, 커피, 디저트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